자, 여러분, 곧 민족의 대명절 설입니다. 다들 고향으로 혹은 큰 집으로 향하시나요? 저희 중에 본가가 가장 먼 곳에 있는 만두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배도 타고 배는 아니야? 아무튼 오랜만에 친척 어르신들을 뵐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얘네는 명절 음식을 다 조져버리겠다면서 벌써부터 굶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설을 앞둔 오늘의 교양만두는 새해를 맞는 풍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나이도 한 살 더 먹는다. 우린 한 그릇 떼기 전부터 설날이 되면 이런 말을 들었죠. 빨리 어른이 되려고 막 두세 그릇씩 먹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이 떡국과 나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속설입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이었던 김매순이 지은 열양세시기라는 책을 보면 설날 아이들에게 나이를 물을 때 너 떡국 몇 그릇 먹었냐 라고 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떡국을 먹는 설날을 몇 번 경험했냐는 질문은 결국 나이가 몇 살이냐를 묻는 거죠. 한 해의 시작을 떡국을 먹으면서 하려는 이 시도에는 나름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새하얀 떡과 뽀얀 국물은 지난해에 안 좋은 일을 모두 스루하고 깨끗한 새해를 맞이하자는 의미가 있고, 기따란 가래떡 역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죠. 또 요즘은 이렇게 가래떡을 어슷썰기 하지만 옛날에는 엽전 모양처럼 동그랗게 잘라 먹으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염원도 담았었답니다. 이 떡의 모양은 지역마다 약간의 특색이 있었는데요. 저 북쪽의 개성에서는 엽전 모양이 아니라 조롱박처럼 생긴 조랭이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 조랭이 떡에는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야사가 하나 얽혀 있는데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가장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개성 지방의 세력이었답니다. 고려의 왕가였던 개성 왕씨들이 고려의 부활을 노리고 죽창을 들 수 있다고 여긴 거죠. 때문에 고려의 왕족들은 처형되거나 성을 바꾸기도 하면서 이성계에게 원한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고려의 잔존 세력 한 군인의 집에서 가래떡을 썰다가 이 떡을 이성계의 목이라고 생각하고 급발진하면서 콱 움켜쥐면서 이런 모양이 생겨났다는 설이 전해집니다. 참고로 고려의 귀족들은 몽골의 영향으로 꿩 사냥을 즐기고 떡국에도 꿩고기를 넣어서 먹었는데요. 꿩고기를 구하기 힘든 일반 백성들이 닭고기를 대신 넣어서 먹었고, 바로 여기서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엎어졌다가 일어나기만 하면 돈이 생겨버리는 가성비가 지리는 이 세뱃돈 풍습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조선 말에 설날이 되면 남자들은 친척 어른들의 집으로 세배 투어를 떠났답니다. 그런데 양반집 부녀자들은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인을 대신해서 잘 차려입은 여종을 보냈다고 하죠. 이 종을 문안비라고 불렀는데, 문안비에게 새해 인사를 받은 집에서는 답례로 과일이나 음식, 간혹 약간의 세뱃싹을 주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배의 대가로 음식보다는 세뱃싹을 주는 게 대세가 됐고요. 1960년대 화폐의 단위가 환에서 원으로 바뀌면서 세배를 하면 돈을 주는 본격적인 현금빵의 시대가 됩니다. 세뱃돈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도 쓰이는데요. 1960년대 평균 세뱃돈은 10원 정도였는데 70년대에 들어서면 무려 20배가 증가한 200원이 됩니다.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이 30원이었으니까 짜장면 6그릇을 클리어하고도 남는 돈이죠. 세뱃돈 문화는 우리나라 신권 지폐의 발행과도 얽혀 있는데요. 신권 지폐가 나올 때마다 세뱃돈계에서도 신권 수요가 대폭발합니다. 2006년에는 신 5,000원권이 발행되면서 세뱃돈으로 만원보다 5,000원이 선호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죠. 2009년에는 이게 등장한 5만원권. 경제적인 파급력이 무척 큰 새로운 화폐의 발행은 설 풍습에까지 영향을 주는데요. 신사임당 선생님의 온화한 얼굴이 세뱃돈에 대한 어린이들의 기대 단위 자체를 바꿔버렸죠.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에서는 55세까지는 마을 어른들께 세배를 드려야 하고 55세 이후부터 세배를 받을 수 있다는데요. 저는 30을 훌쩍 넘겼지만 여유롭게 세뱃돈을 꺼내줄 수 없는 시대니까 전국이 모두 양동마을의 룰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섣달 금음날 밤에 야광귀라는 귀신이 마을에 찾아온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야광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벗어놓은 신발을 마음대로 신어보고 자기 발에 맞으면 그대로 도둑질을 하고요. 도둑 맞은 사람은 신발 빼앗긴 것으로도 모자라서 1년 동안 운수가 조져버린다고 생각했죠. 때문에 조상님들은 야광귀를 쫓는 방법으로 대문에 채를 걸어두었답니다. 야광귀는 셈 하는 걸 좋아해서 채를 보면 눈이 뒤집혀져서 구멍의 개수를 센다고 하죠. 그러나 안타까울 정도로 능지가 처참해서 셈을 까먹고 다시 구멍 개수 세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날이 밝을 때까지 구멍 수만 세다가 새벽닭이 울면 신발은 훔치지도 못하고 빤스런하기 바쁘다는 거죠. 자, 신발도 지키고 애군도 막았으니 새해에 일이 잘 풀릴지 운세도 한번 봐야겠죠. 과거에는 한 해에 기륭화복을 점치는 도구로 이 윷놀이가 사용됐습니다. 도는 1, 개는 2, 걸은 3, 윷과 모는 4라고 숫자를 정한 뒤에 윷을 3번 던져서 나오는 숫자의 배열에 따라서 한 해의 운세를 풀이했다고 하죠. 여러분, 근데 혹시 저희 교양만두 윷놀이 세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이런 윷놀이는 없었다. 귀염뽀짝한 일러스트와 휴대하기도 좋은 앙증맞은 사이즈, 보드게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카드 뽑기까지 굿카드, 배드카드로 재미를 더한 교양만두 윷놀이로 올해 운세도 테스트하시고 치열한 윷놀이 한 판 어떠실까요? 받은 세뱃돈들을 싹 다 베팅하고 하시면 몰입감이 2배. 자, 전만이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댓글로 응원도 해주셔서 작년 한 해 열심히 영상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아프지 마시고 부자 되셔서 교양만두 윷놀이 세트 구매를 한번 생각해주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교양만두였습니다.